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라늄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리갈게 제라늄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법과 특히 이맘때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은 봄에 풍성하고 튼튼한 꽃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특히 거실에서 리갈 제라늄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꽃이 풍성하게 잘 안 피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은 베란다에서 잘 키우시는 분들도 한 번쯤 보시면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리갈 제라늄은 개인적으로도 꽃이 화려하고 풍성하게 펴서 좋아하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제라늄을 키우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한두 종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리갈 제라늄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엔젤과 캔디 플라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젤은 이렇게 잎이 좀 작고 그리고 꽃도 역시 좀 작게 핍니다. 캔디 플라워는 이 엔젤하고 일반 리갈게 제라늄하고 한 중간 정도 사이즈로 잎도 한 중간 정도 크기가 되고요. 꽃 역시 한 중간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리갈게 제라늄은 잎도 크고 지금 이것은 새순을 받는 과정이라서 잎이 작은데 잎도 이런 캔디 플라워 종보다는 좀 더 크고 그리고 꽃도 더 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목대 부분 역시 확연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엔젤 계열은 좀 가늘고 그 다음에 캔디 플라워 종이 좀 중간 정도 되고 그리고 일반 리갈게는 이렇게 나무처럼 좀 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엔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8년 정도 키운 거고요. 그리고 캔디 플라워는 이거는 9년 정도 됐고 그리고 제일 굵기는 하지만은 이 일반 리갈, 이건 지금 로터스 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6년 정도 된 제라늄이 되겠습니다. 이 세 종류 역시 키워보면은 생육 환경이나 관리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엔젤라이즈 관리법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리갈게 제라늄을 1년 동안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갈게 제라늄은 보통 생육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봄에 한 3월쯤에 꽃이 만발하다가 그다음 서서히 꽃이 시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장마 거의 직전 정도 되면은 아주 지저분하게 그렇게 바뀌어서 여름을 나게 됩니다. 특히 캔디 플라워나 로터스는 좀 그래도 괜찮지만은 이 엔젤라이즈 같은 경우는 좀 볼 때마다 마음이 심란할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해지는데 그 시기에는 과습이나 아니면 세균 감염에 의해서 쉽게 물을 수 있는 시기라서 그냥 마음껏 자라도록 두셨다가 꽃이 진 꽃대 부분만 살짝살짝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온이 높아가지고 생장이 멈춘다고들 하는데 실제 키워보면은 이 시기에도 또한 대를 굵고 비대하게 해주어서 가을에 가지치기를 한 후에 새순이 잘 나오도록 하는 준비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름을 주거나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과습에 유의하면서 그대로 여름을 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이 되면은 원하시는 수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전정을 해가지고 키를 줄이고 그리고 새순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전정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새순을 받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전정 후에 그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시기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들은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제 새순을 받아내면서 필요에 따라서 순짓기도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리갈게 제라늄은 보통 순짓기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 키워보면은 순짓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순짓기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짓기는 어느 정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순짓기는 보통 12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지고 순짓기를 하게 되면은 꽃의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작업 방법에 따라서 꽃이 아예 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짓기는 보통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짧게 이렇게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길게 웃자라거나 하면은 그 윗부분을 따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순짓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잎이 적은 이 시기에 지지대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식으로 해서 수영을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지대는 계속 꽂아 두시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수영이 어느 정도 잡히면은
뽑아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질화가 잘 되면은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오래돼도 지지대 없이도 이렇게 수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꽃이 만발하게 돼서 이 엔젤라이즈 같은 경우는 지지대를 할 필요가 굳이 없지만은 이런 캔디플라워나 이런 것들이 꽃이 만발해서 이게 좀 너무 무거워서 가지에 무리가 간다 그럴 때는 이게 꽃을 받쳐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지대 몇 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인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름도 주고 물도 좀 주셔가지고 새순이 잘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물은 너무 말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습도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건조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순들이 그 말라버릴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물은 말리지 않지만은 통풍이나 과습에는 항상 좀 신경을 써서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름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웃자람이 생겨서 꽃도 작아지고, 그리고 영양생식만을 거듭하기 때문에 꽃을 많이 피우는데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름도 너무 과하게 주지 마시고 조금씩만 주셔야 되고, 그리고 꽃눈 형성을 좋게 한다 그래서 이 개화촉진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개화촉진제는 영양성장 시기에 주게 되면은 개화촉진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질소 성분이 빠진 그냥 비료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온 처리를 하고 어느 정도 순이 자라나서 꽃눈이 분화될 무렵에 주셔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웃자라지 않도록 햇빛도 충분히 보게 해주시고 약간 서늘한 정수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리갈제라늄은 지금 시기가 꽃대 생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점은 리갈제라늄을 키우신다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미 베란다에서 이런 문제 전혀 신경 안 쓰고도 잘 키우시고 꽃도 잘 보신다면은 본인도 모르게 생육 환경의 혜택을 받고 계신 걸 수도 있고요. 또 꽃을 잘 못 피우고 꽃대가 한두 개밖에 안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처럼 거실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저온 처리인데요. 저온 처리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저온에서 일정 기간 두어가지고 꽃대를 풍성하고 짱짱하게 올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그냥 두셔도 때가 되면 꽃은 다 핍니다. 하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저온 처리를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리갈제라늄 잎이 상당히 풍성한데도 꽃이 한 2개밖에 없습니다. 더 풍성하고 튼튼한 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온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론적인 방법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리갈제라늄 저온 처리 방법은 보통 18도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적응을 시키다가 약 한 5도에서 10도 정도를 유지시켜 주면서 약 40일 동안 부었다가 그 후에 밝은 곳에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지고 저온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방법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집에서는 좀 그 온도를 딱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소개하는 방법은 실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 온도나 기간 등의 정보가 그 이론적인 것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재해석된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통 베란다 온도가 낮 기준으로 요즘 같은 경우 한 15도 정도 안팎일 때 거실에 있던 제라늄을 베란다에 옮겨서 기온이 떨어질 때까지 서서히 적응시키면서 꽃대가 생성되기 시작할 때까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근데 통상 베란다 온도가 집집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처음에 한 15도 정도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에 추운 날은 한 5도 이하로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때도 그냥 두시면 됩니다. 보통 4도 정도가 되면은 그때까지도 그냥 두시면은 나중에 기온이 올라갔을 때 겹순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행히도 리갈제라늄은 추위에 다른 제라늄보다는 강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보면은 한 1도 정도 에서도 그냥 무난히 잘 버텨내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혹시나 냉해를 입을까봐 싶어서 계속 저온에 두셨다가
갑자기 거실로 옮기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더운철이는 온도도 중요하지만은 기간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하로 떨어지면은 안으로 이렇게 들여놔야 되겠지만은 베란다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죠.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은 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은 한 달 이상은 유지해 주셔야 꽃눈이 잘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인위적으로 약간 그 온도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제가 저온 처리를 하기 위해서 베란다로 리갈게 제라늄들을 이렇게 몇 종을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베란다 문을 조금만 열어 놓아도 비록 작은 틈이지만은 이 문을 열고 닫는 것 차이가 환기나 통풍 그리고 습도 온도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는 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온도와 습도계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가능한 10도 이하가 되게 6도에서 한 8도 정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지만은 그것만 계속 신경 쓰고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온실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은 베란다에서는 또 외부 날씨에 따라서 기온이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꽃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시고 거실로 들여 놓으셔야 됩니다. 날씨에 따라서 기간이 짧아지거나 좀 길어지거나 하는 그런 속성은 있습니다. 꽃눈이 생성이 되면은 좀 더 두실 건지 아니면은 거실로 옮겨서 꽃을 보실 건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 경우는 좀 더 두어서 전반적으로 꽃눈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꽃망울에 꽃잎색이 드러날 때 거실로 옮겨서 나머지 꽃을 개화시켜서 꽃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류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거의 1년 내내 햇빛만 좀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꽃이 이렇게 잘 핍니다. 시기에 상관없이. 리갈게 제라늄은 약간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종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꽃도 더 화려하고 해서 기다림에 보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 봄에 만개한 그 리갈 제라늄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